오늘은 사형식 앞에서부터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의 문장 성분에서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하는 영어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보고 단어들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이라고 비유하고 문장은 영어라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되는 단위, 사회에서는 가정이라고 보면 되고 문장 성분에서 동작을 하는 주체, 주어는 아버지, 주어의 짝은 당연히 엄마, 그리고 목적어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 딸, 보어는 딸, 보어는 아들. 자, 요 식구들이 바로 문장의 형식을 결정짓는 주요 성분들. 그래서 1형식은 엄마, 아빠. 2형식은 엄마, 아빠의 아들 하나. 3형식부터 엄마, 아빠, 딸 하나. 자, 둘째 딸의 탄생, 막내 아들의 탄생 해서 4형식과 5형식으로 확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4형식의 제목이 둘째 딸의 탄생. 형태. 엄마, 아빠, 엄마. 엄마는 을 붙여서 말되는 타동사. 그리고는 딸. 자, 이 딸은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기분이 좋지. 왜냐면 무남 동녀로 외동딸로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원래 위치가 엄마 바로 옆에. 잘 때도 엄마 바로 옆에서 엄마가 자장가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자, 큰딸한테는 청청병력 같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는 거지. 자, 애게라고 쓰고 애기라고 읽자. 애기다 애기.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자, 큰딸 완전 열받지 뭐. 동생이라고 다 양보하래. 그리고 애기라서 잠도 엄마 옆에 자고 졸지에 방에 구석탱이에 요강 옆에서 자야 되는 이런 신세. 그런데 애기는 아무 생각 없지 뭐. 늘 그냥 엄마 옆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잠만 자지. 요게 사형식. 자, 그래서 사형식의 핵심은 애기 탄생, 둘째 딸의 탄생.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애를 직접이라고 하고 그거하고 비교되는 무언가를 간접이라고 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ive io, direct objective do 이렇게도 쓰고. 자, 요게 사형식. 그래서 사형식의 핵심은 딴 게 아니고 애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 자, 요 애게 때문에 엄마도 성격이 살짝 바뀐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삼형식 동사의 뜻에 주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make가 목적어를 만들다라는 삼형식인데, 목적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만들어 주다. 바이도 무엇을 사다라는 삼형식이었는데, 에게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렇게 동사가 주다라는 뜻으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상장수요식 수요 동사라고도 하고. 여기 사형식의 핵심. 애기의 위치, 엄마 바로 옆에. 원래 기존에 있던 언니하고 엄마 사이에 쏙 들어가서 엄마 바로 옆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5형식에서는 목적어와 목적의 보호가
같다. 어차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같지만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비교했을 때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자, 다시 3형식으로 돌리는 거. 이게 뭐 중학교 2학년, 1학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다시 3형식으로. 요거는 큰딸의 복수란 제목으로 막장 드라마를 하나. 큰딸의 복수.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눈을 싹 떠보니까 큰딸, 자, 큰딸이 엄마 옆에 자고 있고 막내딸 몸부림을 쳤는지 밤에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집어 던졌는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큰딸은 어때? 당연히 이게 너무 좋지. 옛날에 엄마 아빠하고 즐거웠던 이게. 자, 요게 매정식, 요게 삼형식. 그런데 문제는 이 애기도 잠만 자고 있는 애기, 잠만 자고 있는 애기도 얘도 간접 목적어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고 무조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명사고 계속해서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다? 명사를 명사가 아닌 수식어로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면 되지. 자,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면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된다. 우리 구절표에서 형용사구 3번, 부사구 3번, 전치사 명사. 그래서 명사가 전치사구 만나면 이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냥 수식어. 여기서도 동사를 꾸며주는, 자, 주기는 주는데 누구에게 줬는데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 잔인하지만 어때? 큰딸이 엄마가 자기 동생을 못 알아보게 얼굴에다가 가면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부사, 종으로 만들어 엄마의 몸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좀 섬찟하기도 한데 자, 요렇게 3형식이 다시 4형식이 다시 3형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이때 전치사 뭐 쓸래가 중학교 시험 문제에 뭐 웬만한 학교에서는 다 나온다고 봐야지. 요게 개념. 자, 그때 필요한 전치사들 보통 뭐 to, for, of인데 모의고사 지문에 온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to와 for의 차이점. to는 뜻이 명사에게, 자, for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위해. 요 뉘앙스를 이해하면 에게는 말 그대로 돼지 죽 주듯이 그냥 막 주는 거. 위해는 내가 생각하는 사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이런 거. 오브 쓰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에게를 쓰는 동사는 그냥 give,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send, 보내주다. teach가 여기 들어가니 좀 억울한데 나는 학생들 위해서 수업하는데 이런 수많은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 원칙적이라고 보면 되고 for 쓰는 거 따로 좀 for 내 돈 들여서 아무한테 안 해주는 걸 아무한테 안 해주는 동작. 내 돈을 모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사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get 힘들게 구해주다 구해주는 거. 자, 옛날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 항상 한겨울에 엄마가 병에 걸리고 한겨울인데 엄마가 산딸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집신을 신고 눈 덮인 산을 헤집고 다니고 그래서 힘들게 산딸기를 구해와서 엄마 병이 낫고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아팠으면 안 가지.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또 메이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개 더 쿡 요리해 주는 거. 옆집 애들 먹이려고 엄마가 요리하진 않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요런 정성, 희생이 수반되는 동사들. of 쓰는 거는 ask 하나 알면 되고, 뭐 어떤 문부책에 보면 inquire 이런 것도 of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inquire라는 동사는 사형식으로 안 쓰고 inquire 을 of에게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라서 여기서 논할 거리가 아니고 ask 하나만 알면 되고, o는 이제 play라는 동사가 쉬운 예문 하나로 he played me a trick. 이때 이제 얘가 사형식으로 쓰여가지고 나에게 속임수 장난. 요게 삼형식으로 전환을 하면 he played a trick on me. 그래서 속임수로 나를 놀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요때는 삼형식으로 돌렸을 때 전치사 on을 쓰더라. 요 플레이가 모의고사 지문에 한번 나와가지고 소개해 주는 거고, 이거 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구분할 수 없는 사형식, 둘 다 직접 목적어로 쓰이는 사형식, 뭐 D나 MB,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부러워하다, 뭐 이런 류의 동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고 나름 엑기스들만 모아서. 그리고 여기 사형식에서는 꼭 좀 귀찮아도 외워야 되는 게 이제 사이비 사형식. 사이비 사형식이라는 단어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투수의 김한상 선생님이 쓰셨던 용어 같고, 참 와닿아가지고 쌤도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출처를 밝혔으니까. 사자가 유사할 사자, 비슷할 사자고, 이자가 한자에서는 이렇게 쓰나? 요게 and도 되고 but도 되고, 여기서는 but, 비자는 안일비. 그래서 비슷하지만 아닌 거, 사이비 종교. 종교랑 비슷하고 교주도 있고 뭐 이런데 종교가 아닌 거, 사이비. 사이비 사형식. 그러면 사형식이랑 비슷하지만 사형식이 아니고 알고 보면 삼형식. 왜? 문제가 뭔데? 자, 우리말로는 해석되지 않는 전치사들. preposition. 얘들. 분명히 국어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처럼 해석이 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 전치사가 와서 전치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잡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면서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결국 알고 보면 삼형식 동사들. 자,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제공, 공급 또는 맡기는 거, 위탁 동사. supply, 누구누구에게 provide나 supply는 뜻이 비슷하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공급하다. pleasant도 마찬가지. 이거는 명사로는 선물도 되고, 형용사로는 현재에도 되고, 출석한도 되고, 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의 무엇을 증정하다, 제공하다. equip,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치하다. 마찬가지. 모의고사 지문에 코끼리에게 GPS 카라를 설치하다, 이런 거. trust, 믿다란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맡기는 거, 위임하다, 위탁하다. 이거 말고도 bombard, 이거는 원래 이제 폭격하는 건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퍼붓다, 그가 나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이런 거. 퍼붓다. 또 모의고사에 imbue라는 동사도 사이비 사형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목적어, 뭐뭐에게 무엇을 스며들게 하다. 이런 동사들. 다시 그냥 해석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사형식 동사 같지만, 자, 빨간 볼펜. 국어로는 절대로 해석 안 되는 with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전치사 명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목적어가 하나 있는 삼형식 동사라고. 오케이. 그런데 얘들은 짜증나게
을하고 애기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 애기 앞에 to나 for나 애들이 와가지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삼형식. 요런 애들. 속으면 안 됩니다. He provided me some food. 그가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제공하였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provide는 사이비야라는 거 알아야지. 그래야지 나에게 다음에 여기 with, 을. 을에게도 해석을 해야지 with를 쓸지, to를 쓸지, for를 쓸지.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두 번째, 통고, 알림 동사, 알리는 거, inform, 그냥 알리는 거, warn, 급하게 알리는 거, 경고하다, remind, 마음속에 잊었던 걸 다시 떠올리게 하다, 상기시키다, convince, 확신시키다. 이것도 언뜻 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경고하다, 상기시키다, 확신시키다. 이렇게 사형식 동사인 것 같지만 빨간 볼펜 을 앞에 of를 써서 알고 보면 삼형식. 예문, 그 사진은 나에게 우리 엄마를 상기시킨다, 떠올리게 한다. 사형식 될 것 같지만 remind는 사이비. 그래서 에게 다음에 of을 전치사하고 같이 외워야 되는 거. 이게 모르면은 은근 해석할 때 또 은근 지문에 잘 나오고 은근 헷갈린다고. 그는 나를 제공했다. 약간의 음식과 함께. 이따오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해석돼야지. 분리 박탈 동사 뺏는 거. rob, deprive, clear, 제거하다, relieve, 경감시키다, 덜어주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 같지만 사이비. 얘들도 위에 있는 통과 알림 동사처럼 of를 쓰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알고 보면 삼형식 동사. 자, 누군가가 나에게서 나의 시계를 뺏어갔다. 강도질 해갔다. Someone robbed me on my watch.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마지막 소개 설명 동사. introduce 소개하다, explain 설명하다, propose suggest, say도 사실 여기 들어가면 되고.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얘는 조금 틀린 게 또 얘들은 에게 앞에 to가 붙어. 목적어 하나밖에 없고. 을하고 에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에게 앞에 to가 붙어. 목적어 하나. 내가 너에게 나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줄게. 자, 요거 잘 생각해서 to를 어디 써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거지. to를 you 앞에 쓰면은 내가 너에게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거고, to를 my parents 앞에 써야지 내가 부모님에게 너를 소개시켜주는 거고. 자, 엄마 아빠 일로 와봐요. 여기 내 친구인데 인사해요. 이거 아니잖아. 친구한테 야 일로 와라. 여기 부모님인데 인사해. 이게 맞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 줄 거다. 이래야지 싸가지가 있는 거지. 자, 어려운 거 아니고 뭐 귀찮은 거, 또 어쩔 수 없는 거, 어떤 규칙이 있거나 뭐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좀 희한한 동사들, 우리 삼형식에서도 을 붙여서 말 되는데 자동사인 것들, 을 붙여서 말 안 되는데 노타동사인 것들,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외우면 되는 거. 다시 외우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 그러나 쉬운 거,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사이비 사형식 동사에 대해서 논하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담백하게 외워놓으면 신문에서 만날 때마다 안 헷갈리고 반갑게 해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날들. 사이비 사형식.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 문장 성분표, 구절표, 여기 문법의 씨앗이라는 품사 문장 성분 관계표, 그리고 구절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멋지게 목적격 부호가 될 수 있는 7개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대답하면서 수업 들으면, 그러면
영어가 재밌지. 문법이 얼마나 재밌는데.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